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논문이나 문헌을 풀어서 이 시사 문제나 궁금증을 해소하는 논풀쌤입니다. 이번 주제는 세계 경제는 어디로?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의 경제 문제, 지금 주식이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세계 경제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신경이 쓰이고 관심이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요, 우리나라 유수의 경제 관련 연구소나 기관에서는 내년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이걸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과 지금부터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세계 경제는 어디로?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 연구원으로서 유명하죠. KIEP 대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내년 세계 경제는 둔화될 것이다 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소도 소폭 둔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한국경제연구원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죠. 이곳에서는 내년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세를 유지하지 않나 하고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회예산처에서는 아마 내년 세계 경제가 실질 GDP에서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고, 세계 기관으로서 IMF에서는 그래도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더구만요. 제가 이 보고서들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 좀 타당한, 가장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한국경제원에서 낸 경제주평 805호 지난 7월 27일 나왔는데요. 이것을 다시 보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제주평에서는요, 전반적으로 물론 지난 7월 27일 날 발표했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도 이건 유효한 것 같아요. 별로 크게 변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뭐 선진국의 경제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도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어요. 내년 경제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각각의 국가별로 보면은요, 미국은 지금 작년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거다.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 내년에는 좀 둔화될 것 같은데, 단 경기 선행지수 및 경제 심리지수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돼서 미국 경기가 약간 회복 국면에 도달하기도 할 것 같지만 지금 연말에 보듯이 미국 자체 재정 우려,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확산 가능성, 뭐 중국뿐만 아니죠. EU, 뭐 각국의 지금 EU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도 무역 분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무역 분쟁의 확산 가능성, 또 금리 인상, 내년에 2번 더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는 문제,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어떠냐? 유럽은 경제 성장률이 소폭 둔화되고 있고, 또 거기다가 경기 선행지수도 둔화되고, 향후 경기 전망
소비자 신뢰 지수 등이 하락 추세에 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겠어요? 내년 경제는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유럽의 남유럽 국가들의 남유럽 국가들이라면 이태리, 스페인 뭐 이렇게 들어가죠. 국가들의 높은 수준의 정부 부채. 정부 부채가 많으니까 경제가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어떻겠어요? 정치가 불안하죠. 이런 문제들. 또 EU하고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 상존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유로존, 유럽의 경기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즉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일본은 어떠나? 일본은 작년 또 올해 2018년 초반까지만 해도 경제 성장률이 좋았는데 지금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경기 선행 지수와 소비자 태도 지수도 둔화되거나 정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노동시장 개선세는 뚜렷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나죠. 일본은 취업에 문제가 없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노동시장이 개선되면은 실질 임금이 높여져야 되고 뭐 그래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것이 경제 성장률을 또 양으로 작용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선순환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용은 잘 되지만 실질 임금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경제 성장률도 내년에는 둔화될 것 같다.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소비자 신뢰 지수는 상승 중이지만은 경제 선행 지수가 기준치보다 밑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는 둔화될 것이다. 특히 내수 부분의 경기가 둔화되고 미국과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 부분에 있어 아마도 신용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나. 기업 부분에 있어 부도가 나거나 또는 좋지 않은 사태가 우려가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또 있어 가지고 중국 또한 내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거다. 경제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신흥국을 보면은 올해 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잘 알아요. 저도 잘 알고 있고 뭐 베네수엘라, 남미 국가에서 거의 뭐 국가 부도를 넘어서 국가가 깡통차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 신흥국가의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추가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또 다른 신흥국, 이머징 국가라고 그러죠. 이 경제에서는 우리나라도 이머징 국가에 속합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탄탄하게 가고 있는 국가도 있고 해서 신흥국 간의 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2번으로 돼 있지만 이게 가속화가 됨으로써 이 미국 금리 인상에 취약한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큰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이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들 국가는 어때요? 역시 경제가 안 좋으면 현대사회에서는 경제가 안 좋으면 정치가 불안하고 정치가 불안하면 또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 악순환이 돼서 이런 것들이 또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결국은 신흥국 사정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적어도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에 대해서 어때요?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둔화되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겠어요?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이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수출이 둔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죠. 수출이 둔화되면은 들어오는 우리 달러가 적어지니까
우리나라 국내에 물가 문제나 여러 가지 뭐 문제가 파생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는 어디로 가냐? 둔화, 경기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논문과 문헌을 풀어내서 시사 문제와 궁금증을 해소하는 논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